예, 소개받은 김광일입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워낙 강의 잘하시는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특히 앞에 권혁산 선생님 깔끔한 강의 해주셔가지고 저도 가능하면 시간 좀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제 20분이고 20분 동안 고혈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돼서 요 사진은 얄타회담 때 당시 세 명의 지도자 처칠, 루스벨트, 스탈린의 사진인데요. 요 세 명의 공통점은 고혈압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고혈압으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특히 루스벨트 대통령은 뇌출혈로 사망했는데, 뇌출혈로 사망했을 때 주치의가 뭐라 얘기했냐면 말은 하느라 날벼락이다. 근데 루스벨트의 혈압을 보면 이렇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 얄타회담, 그 다음에 자신의 선거 때 혈압이 250에 해당이 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주치의가 고혈압 200 넘어가는 사람이 뇌출혈 생겼는데 이렇게 갑자기 생겼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큰일 나겠죠. 고혈압은 이러한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라는 사실이 이제 잘 알려져 있고요. 이런 질환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결국에 혈관을 망가뜨린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콜레스테롤, 당뇨,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셋은 못난이 삼형제입니다. 셋 중에 어떤 게 더 나쁘냐? 맨날 싸워봐야 별로 싸움에 우열을 가리기 힘들고 또 얘네들은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당뇨병 잘 생기고요, 고혈압 환자가 콜레스테롤 높기도 하고 서로 반대인 경우들도 이제 많습니다. 고혈압은 언제부터 알게 됐느냐? 사실 혈압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몰랐는데 여기 보면 1730년도에 이제 스테픈 하리라는 사람이 말의 경동맥을 뚫었더니 피가 이렇게 쫙 솟구치는 거를 높이를 재갖고 사람의 혈류를 돌게 하는데 압력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최초로 혈압을 측정한 건데, 자, 혈압을 딱 한 번만 잴 수 있겠죠. 혈압 재고 아마 말은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사람의 혈압을 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혈압을 이제 어떻게 잴 수 있겠느냐? 이거는 이제 19세기 말 정도 되면서 여러 가지 혈압계, 커프, 청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사람은 이제 혈압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병원 가시면 수은혈압계로 혈압 재는 의사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수은혈압계는 2020년부터 미나마타 조약이라는 거에 의해서 우리 몸에 수은이라는 그런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은혈압계는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거고요. 저 다음에 아마 스카이랩스에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 최근에는 혈압계도 막 병원에 가서만 의사들이 재는 이런 기기가 아니라 앞으로는 여러 가지 손목형, 반지형 이런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혈압을 잴 때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혈압을 내가 재는지 안 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세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고혈압은 언제부터 고혈압이냐? 병원 방문해서 혈압을 측정했는데 140에 90이 되면 이거는 고혈압입니다. 그런데 나는 집에서는 혈압이 높지 않은데 병원만 가면 높다, 이런 분들도 있고 병원 갔더니 내 혈압하고 아는 혈압하고 달리 오히려 더 낮게 나온다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진료실에서 잰 혈압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잰, 그러니까 병원 밖에서 잰 혈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140, 90 안 되면 괜찮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혈압과 관련된 문제점은 120에 80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 혈압이 120에 80 미만이면 정상이라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120에서 140, 그 다음에 80에서 90 사이면 고혈압은 아니지만 혈압과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약 빼고 나머지 관리는 똑같이 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병원만 가면 혈압이 높아져, 또는 나는 병원 가면 괜찮다고는 하는데 계속 머리가 아파서 집에서 혈압 재보면, 또는 직장 가서 상사가 막 스트레스 줬을 때 혈압 재보면, 또는 이런 무리하고 나서 혈압 재면 높아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배기고혈압, 가면고혈압이라 하는데요. 이 둘은 완전히 좀 반대 방향입니다. 첫 번째, 배기고혈압은 고혈압이 아니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약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혈압과 관련된 문제도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약을 먹어서 저혈압으로 약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병원 가면 높다라고 얘기하고 당신은 약 먹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집에서 잰 혈압을 갖고 나는 고혈압이 아니고 배기고혈압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배기고혈압 환자 중에도 10년간 쭉 추적 관찰해 보면은 고혈압 발생 위험성이 정상인에 비해서는 높아지기 때문에 적어도 집에서 혈압은 꾸준하게 재시면서 약 빼고 나머지 관리는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감염고혈압인데요. 이 감염 자체가 뭔가 좋은 의미가 아니죠. 병원 가면 혈압은 괜찮지만 이런 분들은 그 이외 시간에 혈압이 높거나 특히 수면 중에 혈압이 높거나 아침에 혈압이 높은, 즉 고혈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오히려 더 불량한 더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감염고혈압이라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꼭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은 일단 나쁜 거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죠. 감염고혈압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사망률이 거의 3배 가깝게 높기 때문에 오히려 혈압이 계속 높고 치료하는 환자보다 감염고혈압이라서 내가 고혈압인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새벽에 뇌졸중이 발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잰 혈압만 측정하지 마시고 병원 이외에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혈압은 어떤가 하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특히 고혈압 진단받으면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는 게 내가 옛날에 저혈압 환자였는데 갑자기 고혈압 환자가 됐다라는 얘기 하십니다. 나는 옛날에 저혈압이었기 때문에 혈압은 걱정 안 하고 살았었다라 얘기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이 들면 연령에 비례해서 수축기 혈압, 위의 혈압은 계속 올라갑니다. 20대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노인 됐다고 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60대, 70대, 80대가 되면은 그 수치에 비례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혈압 수치는 나이와 비례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 수치 이완기 혈압은 여자는 50, 남자는 50, 여자는 한 60대까지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면 사실수록 수축기 혈압에서 이완기 혈압을 뺀 맥압은 점점 더 벌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연령에 비례해서 혈압이 올라가다 보니까 노인에서는 고혈압이 더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에서는 고혈압 2명 중에 1명이 고혈압이고 70대 이상, 80대 이상에서는 고혈압 환자가 70%, 80%예요. 즉 정상 혈압을 갖고 있는 분들이 10%,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상, 비정상을 많은 군과 적은 군으로 나누면 오히려 혈압 높은 사람이 더 정상일 수도 있겠다. 앞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의 유병률을 비교해 보면 70세 넘어가면 거의 70%가 고혈압이 됩니다. 얼마나 잘 조절되느냐. 사실 우리나라는 외국의 데이터 가져가서 자랑할 정도로 고혈압 관리율이 지난 2000년부터 한 2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56%가 조절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세계 어디에 되나도 부끄럽진 않은 수치긴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도 아직 2명 중에 1명이 혈압 조절이 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개선의 여지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혈압을 왜 치료해야 되는가? 결국 고혈압은 혈압 숫자를 낮추기 위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으로 인한 심내혈관 질환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만약에 혈압을 낮추지 않고 심내혈관 질환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게 된다면 굳이 혈압 낮출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밝혀진 그런 약제는 없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결국 숫자를 낮추면 그 낮아진 정도에 비례해서 합병증 발생 위험은 준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 혈압으로 인한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거다. 두 번째, 나는 이미 생겼는데 그러면은 할 필요 없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긴 분은 더 잘 생깁니다. 심장질환 생긴 분이 나중에 뇌출혈 생기고요. 심장질환, 뇌질환 생긴 분이 나중에 콩팥 망가져서 투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에 같이 다니는 애들이다 보니까 혈압 치료를 잘 하게 되면 이런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잘생길 것 같은 사람들이 치료하면은 더 이득이 크다라는 거고요. 더 일찍 치료하면 할수록 효과는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옛날에는 나이 든 사람은 아까 나이 들면 혈압 올라가니까 이거는 생리적인 변화다, 치료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잘못 얘기를 하고 있고, 요새도 유튜브 보면은 100에다 자기 나이 더한 게 정상 혈압이다라는 거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1970년도에 의과대학에서 가르쳤던 옛날 지식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혈압을 치료하면 치료한 만큼 고혈압의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고혈압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수축결합을 한 20에서 이완결합 10 정도를 낮추게 되면 뇌졸중은 한 30-40% 줄고요. 허혈성 심질환 한 15에서 20% 줄고요. 연세 드신 분들 제일 많이 두려워하는 치매도 한 17% 줄어듭니다. 고혈압 치료하면 치매가 줄어듭니다. 예.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거 하실 필요 없고요. 고혈압 환자분은 고혈압만 잘 관리하셔도 됩니다. 자, 어떤 생활 습관 관리를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분들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 딱 이 중에서 중요한 거 2개만 고르라라고 한다면 염분 섭취 제한하고 체중입니다. 요거 2개가 신경 썼을 때 그 효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 중재 방법이고 또 위험 요소라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열심히 하면 나 약 안 먹어도 돼요라고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내지는 고혈압 진단 받으면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약 안 먹고 해볼게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게 해당이 되고 어떤 분은 안 됩니다. 처음부터 약을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약 먹으라고 하냐? 약 먹으면 평생 못 끊는다는데 나는 약 안 먹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왜 어떤 의사는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걸 말씀드리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우리가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수치는 혈압약 한 알 정도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내가 혈압이 지금 너무 높아서 혈압이 뭐 180에 100 정도다. 이분들은 혈압을 적어도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140에서 150 근처까지는 낮춰야 되거든요. 만약에 고위험군이라 그러면은 거의 130까지도 우리가 낮춰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생활습관 내가 진짜 죽도록 운동하고 살 빼고 소금기 하나도 안 먹어도 약 한 알 먹은 정도, 즉 수축결합을 한 10 정도, 이완결합을 한 7 정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갈 길이 먼 분들은 그것만 해갖고는 절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약과 같이 치료를 해야 되고요. 2번째, 이미 합병증이 와 있어요. 나는 혈관 합병증이 와 있고 심장, 콩팥 합병증이 와 있는 상태라면 더 빨리 치료를 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약으로 치료를 하지 않고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천천히 혈압을 낮추는 것을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어떤 식사가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대시 다이어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시 다이어트는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고 견과류 먹고 정제되지 않는 곡류, 그 다음에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가금류로 단백 섭취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꼭 대시 다이어트를 따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워낙부터 곡류하고 야채, 채소 위주로 드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외국의 대시 다이어트를 우리나라에서 꼭 할 필요는 없는데, 단지 우리나라 음식 중에 취약한 거는 염분 섭취다 보니까 염분만 조금 어떻게 컨트롤하면은 우리나라 식단도 고혈압에 있어서는 많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체중 감량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체중 감량은 비만인 분들이 만약에 체중을 줄이시면은 혈압 조절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단지 65세 이상, 70세 이상의 분들은 과도하게 체중을 줄여서 혈압을 낮추려는 시도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체중을 줄이면 근육량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아무리 혈압이 준다 하더라도 노인분의 건강 수준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비만한 분들은 체중 감량을 하는 것, 그런 경우에는 젊은 사람은 5kg 체중 감량을 한 10% 정도의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의 절반 한 2kg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체중 감량은 급격하게 하지 마시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급격하게 체중 줄이면 갑자기 확 줄어들면서 더 이상 이제 회복 안 될 정도로 과도한 체중 감량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체중 감량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운동만으로는 체중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체중을 줄이려면 운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식이 조절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1차 목표는 BMI 25 우리가 비만으로 정한 그 수치를 목표로 해주시면 되고 복부 비만은 또 체중과 무관하게 심뇌혈관 질환 위험성 높아지니까 허리둘레 남자 90, 여자 85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술은 사실 혈압과 관련해서는 금주보다는 절주를 추천드리고 절주는 남자는 2잔에서 3잔, 여자는 1잔에서 2잔입니다. 여기서 잔이라는 거는 자기 술에 해당하는 잔입니다. 소주를 맥주잔에 1잔 드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소주는 소주잔에, 맥주는 맥주잔에 1잔에서 2잔 또는 2잔에서 3잔 드실 수 있으면 절주하시고요. 그게 안 되는 분은 금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혈압 관련해서 혈관 질환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최근에는 소량의 음주라도 암이나 아니면은 인지 기능에는 안 좋다라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판단하셔서 나는 술 안 먹으면 도저히 못 살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주하시고 나는 술 안 먹어도 살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금주하시기 바랍니다. 금연은 절연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다 그냥 끊어버려야 됩니다. 나 여태까지 50년 담배 피워왔는데 지금 끊는다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암은 전체적으로 얼마를 많이 태웠느냐 총량에 비례하고요. 심뇌혈관 질환은 끊고 나서 얼마가 됐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70세, 80세가 됐더라도 담배를 끊으면 2, 3년 후에는 그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운동은 뭐 할 거냐 하는 건데 유산소 운동 추천드리고요. 유산소 운동은 2가지가 중요한데 결국에 시간과 강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란 거는 최소한 30분 이상 적어도 50분에서 1시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강도는 운동을 하면서 숨이 가빠서 대화를 나누기 힘들 정도를 하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하신다고 이렇게 저녁 식사하고 나서 마을 한 바퀴 천천히 한 15분 둘러보고 오셔서 오늘 운동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운동하신 게 아니라 산보 마실 다녀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빼시고 적어도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 걷기를 하든 자전거 타기를 하든 수영을 하든 최소 30분 이상 1시간 하시고 약간 내가 부대끼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분들이 다 운동 능력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대끼다라고 할 정도의 강도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약에 대해서는 대부분 선생님들, 진료하시는 분들이 이제 알아서 잘 해주실 텐데 고혈압 약제는 ABCD라고 요 4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고 요 4가지 약제 중에서 AC 이니비터, ARB 또는 칼슘 채널 블로커라고 하는 약을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각각의 약은 환자분이 갖고 있는 특성과 또 써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이제 고르고 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들이 이제 잘 해주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고혈압 환자가 똑같이 치료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치료받자마자 진단받자마자 바로 2가지 약부터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듣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일단 식생활 습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 체중 줄이면서 한 석 달 6개월 있다가 보겠습니다라고 이제 달리 접근을 하는 이유가 환자분의 위험도 그다음에 혈압 수치에 의해서 달리 치료를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약을 쓸지 아니면 병합요법을 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이유에서 달라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혈압 치료하는데 치료가 잘 안 된다. 약만 자꾸 올라가고 그다음에 혈압 조절도 안 되고 그다음에 자꾸 몸이 망가진다라는 얘기를 듣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저항성 고혈압은 혈압을 잘못 재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기고혈압이나 고혈압이 있으면서 배기 효과가 있어서 병원만 가면 괴상 높고 병원에서는 약을 자꾸 올리는데 나는 약만 먹으면 어지럽고 쓰러지고 힘든다 하면 배기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한번 확인해 줘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도 최근에 굉장히 뚱뚱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뚱뚱해 갖고 커프로 혈압 잴 때 이게 충분히 압력이 가해지지 않아서 높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쟀을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나 비만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약 효과가 잘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짜게 드시는 분도 약 효과가 그렇게 좋지 못하고요. 다른 약 먹는 분들, 특히 우리나라 연세 드신 분들 진통제, 소염제, 관절약 드시면서 혈압약 먹으면 혈압약의 효과도 좋지 못하고 혈압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혈압약으로 인한 혈압 조절 불량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혈압의 진단, 그 다음에 약을 쓰지 않고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한 내용인데, 환자분들 보면서 제가 든 얘기는 우리나라 많은 환자분들이 고혈압 진단받아도 가능하면 약을 늦게 먹거나 고혈압 진단받은 사실을 숨기고 그래도 조금 있다가 관리해도 늦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 있어도 이빨이 다 빠지고 나면 아무 치약이 효과가 없듯이 고혈압과 관련된, 혈관 질환과 관련된 예방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그 효과가 더 크고 덜 고생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늦게 치료 시작하려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시지 않기를 말씀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